자, 오늘 거기 역함수 정리해야 되는데 여기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예민한 내용들이 좀 들어 있어. 일단 예민한 내용들이 들어 있고 어 이게 예민하게 공부를 안 해도 되긴 하거든. 그러면은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별로 문제 없이 지나가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예민한 거를 정리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뭔가 좀 혼란함이 있어. 어느 순간 찾아와. 공부를 좀 진짜 깊게 한다. 알겠지? 그리고 공부를 상위권 학생일수록 좀 그런 게 오는 편이거든, 일단. 그래서 이 역함수 부분을 제가 조금 괴롭더라도 조금 그 예민한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할게요, 일단. 아시겠죠? 그게 여러분한테 좀 나을 것 같아, 일단은. 자. 그래서 지금 이제까지 이제 역함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은 다시 내용을 조금 좀 다르게 보겠다. 그리고 조금 더 제대로 한번 보겠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일단 이 역함수 자체가 함수인 거지. 그지? 함수라는 저 틀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죠? 함수라는 틀을 벗어나면 안 되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정의역과 공역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함수를 만약에 우리가 f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이제 역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함수를 역함수라고 하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f 역함수야. 근데 이제 이 역방향으로 가려다 보니까 함수라는 이 제한 조건 안에서 움직이려니까 뭔가 제약 조건들이 막 발생을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대응 관계의 느낌으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여기가 1, 2가 있는데 여기에 원소가 만약에 3개야. 맞지? 3개면 이렇게 넘어가는 이 함수에서는 별 문제가 없어. 그지? 근데 이렇게 가는 함수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여기가 3개인데 만약에 A, B, C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됐으면 함수 f의 입장에선 별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역함수로 넘어가는 거에서 함수가 아니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 돼야 돼? 여기 정의역에 있는 원소랑 여기 공역에 있는 원소가 기본적으로 개수가 같아줘야 돼요. 그죠? 네. 자, 그러면 같았다 치고 이렇게 가는 함수는 그러면 무조건 성립을 할 텐데, 그지? 또 이렇게 가는 함수가 이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얘가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지, 그지? 왜냐면 또 얘가 하나가 2개를 이렇게 지금 대응시키고 있고 A는 또 대응을 안 시키고 있으니까 이런 거 자체를 함수라고 부르는 게 아닌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뭐냐면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원래 함수가 1대1 대응 관계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네.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원함수가 1대1 대응 관계가 돼야 돼요. 이게 이제 역함수 존재 조건이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자, 우리가 또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만약에 역함수를 바라볼 때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 뭐냐면은 여기가 x이고 y여서 이렇게 f가 되고 이렇게 거꾸로 진행되는 게 f 역함수라고 칩시다. f가 만약에 1대1 대응이어서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떤 관계냐면은 이런 거야. 원래 함수는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다고? x가 쥐고 있어. 그지? x가 주도적으로 움직였을 때 거기 대응되는 y 값인 거예요. 근데 역함수에서는 그 주도권이 넘어갑니다. x에 의해서 y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y가 먼저 뭔가를 정해. 알겠지? 그럼 y가 뭔가를 정했을 때 따라 나오는 x가 이제 함수값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fx는 y이고 f 역함수의 y는 x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는 좋아.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일단은 원래 함수 입장에서는 x가 독립적이고 y가 종속적이었는데 거꾸로 역함수 관계에서는 y가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x가 거기에 따라서 종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잘 봐봐. 어떤 거냐면 만약에
y는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런 원래 함수가 있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당연히 역함수를 갖게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해 볼게. 봐봐. 예를 들어 여기가 이제 2를 넣었어. 2를 넣으면 여기가 이제 5가 될 거야. 그지? 5가 돼. 그래서 우리는 F2가 5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F 역함수의 5는 2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맞죠? 그걸 이렇게 바라보셔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은 얘들아 여기를 핑크색으로 가고 여기를 만약에 노란색으로 갔다라고 치면 결국 여기가 핑크색이고 여기가 지금 노란색이잖아.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함수 상에서는 여기에서 올라가서 이 y값을 정하게 되는데 이게 함수 값이죠. 근데 역함수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y에서 출발을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x 값이 함수 값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집어넣어서 나오는 x 값이 함수 값이 되는 겁니다. y가 주도적으로 움직여서 거기에 맞는 x 값들이 나오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니? 그러면 함수를 어떻게 보라는 얘기야? 이렇게 보라는 얘기지. 이렇게. 이 방향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옆에서 봐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그럴 수 있나? 너무 귀찮잖아.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함수를 보는 방향은 독립변수가 이쪽에 있기를 원하는 거거든. 그리고 독립변수가 y인 것도 별로 원치는 않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독립변수는 그냥 x였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독립변수가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었으면 좋겠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얘를 여기로 움직이고 뒤집고 얘를 여기로 이렇게 뒤집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y는 x에 대한 대칭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죠. 왜? 여기가 주도적으로 움직여서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려면 이렇게 거꾸로 옆으로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야. 그게 싫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끌고 올려다 보니까 얘를 뒤집어서 통상적으로 보듯이 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래서 얘의 역함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겠지. 그러면 역함수를 이제 구하는 과정 자체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얘가 이제 y는 f의 역함수가 되겠지. 근데 얘가 이제 5,2를 지나니까 얘가 이쪽으로 와서 여기가 이제 5,2가 이렇게 되는 거고. 맞죠? 네. 그럼 보세요. 역함수를 이제 구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원래 함수가 y는 2x 플러스 1이었죠. 그죠? 네. 그럼 역함수는 뭐라고 지금? x는 하고 여기가 정리가 돼야 돼. x는 하고 정리가 돼야 돼. 무슨 말이냐면 여기 넘겨서 나누기 하면 2분의 y-1은 x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 요 식은 어떤 상태야? x 값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y 값이 땅땅 하고 나온다고. 근데 이번엔 거꾸로 y 값을 집어넣었을 때 x 값이 땅땅 나오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은 기본적으로 지금 같은 식이야. 그러니까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이렇게 본 상태라고 봐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렇게 보는 게 불편해. 알겠어? 이렇게 보는 게 불편해서 옆으로 보는 게 불편해서 얘를 x축으로 그리고 거꾸로 얘를 y축으로 이렇게 뒤집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아시겠어? 그래서 이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한단 말입니다. 이해돼요? 자, 그래서 여기가 2분의 x 마이너스 1이 얼마다? y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가져야 될 가장 핵심적인 관점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함수식이 이렇게 있어요. 이 상태에서도 역함수를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꼭 이걸 그리지 않아도. 알겠지? 이걸 그리지 않아도 그냥 원함수인 상태에서 역함수를 보고 싶으면 옆에서 보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거에 대한 관점을 하나 넘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일단. 아시겠어요? 네. 자, 그렇게 한번 보시고 그래서 거기 아래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그거예요. 역함수 식 구하기에는 일단은 어떻게 한다고? 이 상태로 먼저 정리를 하는 게 원래 순서적으로는 맞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돼서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이게 사실상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먼저 대칭을 시켜놓고 이제 정리하면 되는 거긴 하죠. 근데 원래적인 순서는 이렇게 가는 게 맞기는 맞아요.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아래에 있는 역함수의 성질 쪽 한번 얘기해 볼게. 역함수의 성질 쪽에서 아는 내용이긴 한데 역함수의 역함수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건 아시겠죠? 그 뭐 당연한 얘기죠. 왜냐면은 이 역함수의 얘가 다시 이것의 역함수기 때문에 f 역함수의 이것의 역함수지.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그지? 이 방향에 다시 역방향인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여서 역함수의 역함수는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게끔 돼 있고. 자, 2번 내용과 3번 내용은 이제 이런 거는 한번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뭐냐면 만약에 f라는 함수가 말이야 x에서 y로 이렇게 대응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f의 역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y에서 x로 가게 되겠죠. 거꾸로 가는 거니까. 여기선 이게 정의역이고 여기선 여기가 이제 공역이야. 여기가 얘가 역함수에선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공역이야. 자, 그럼 이제 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f랑 f의 역함수를 합성을 하면요. 누가 되죠? 항등함수인 i가 나옵니다. x가 돼요. 맞죠? 자, 거꾸로 f랑 f의 역함수랑 f랑을 합성을 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항등함수 x가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한번 물어볼게. 그럼 과연 이 항등함수랑 이 항등함수는 서로 같은 거냐 다른 거냐를 고민해 봐야 돼요. 이런 게 피곤한 거예요. 생각을 안 해봤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보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두 개가 서로 같지는 않아요. 두 개가 항등함수긴 항등함수인데 같은 건 아니에요. 그 왜 그러냐면은 두 개의 함수가 서로 같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되는데 함수값이 모두 다 같아야 되고 두 번째는 정의역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얘는 어떤 거냐면요. 이게 f고 얘들아 이게 f의 역함수잖아. 그지? 그리고 여기가 지금 현재 x고 y라고 이제 설정이 된 거잖아. 맞지? 그러면 결국 얘는 어떻게 출발한 거냐면 f의 역함수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요렇게 갔다가 다시 이쪽 방향으로 대응돼서 여기 있는 값들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값들은 반드시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냐면 이 y라는 범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세요? y라는 정의역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대응을 시켰어. 알겠지?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왔어. 다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어. 누가 나와? A랑 B가 나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돼? 근데 만약에 거꾸로 가볼까? 이렇게 이렇게 오죠? 이렇게 이렇게 오면 결국 누가 나오지? 자기 자신이 나오는데 여기 있는 애들이 나오는 거지. 물론 여기 있는 애들과 여기 있는 애들이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라면 같은 함수라고 볼 수 있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여기에 있는 애들과 여기 있는 애들이 서로 다른 상황이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같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두 개의 함수는 서로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범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통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이 항등함수라고 쓰긴 쓰는데 이 항등함수의 범위는 누구야? 이거잖아 지금. 그래서 보통 여기다가 이렇게 첨자로 y 같은 거 갖다 써줍니다. 이해되세요? 또 마찬가지야. 여기에서 볼까? 얘는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갔다가 거꾸로 이렇게 돌아오니까 함수값들이 다 여기에 있는 거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쓴다? x라고 쓴다. 만약에 이거랑 이것까지 서로 같았으면은 같은 함수가 되는 게 맞는 것이고 만약에 이 두 개가 서로 다르다라고 치면 이건 서로 같은 함수가 아니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겠지? 자, 우리가 단편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내년이 되면은 배우실 수원에서도 지수함수, 로그함수 같은 게 있는데요. 그 두 개의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예요.
역함수 관계인데 합성을 했을 때 당연히 역함수 관계니까 항등함수가 나오겠죠. 근데 그 항등함수가 서로 같은 결과물이 아닙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예를 들기 위한 이야기니까 한번 그냥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제 y는 fx고요. 이게 그냥 대표적인 지수함수 그래프 개형이에요, 일단.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정의역은 실수 전체에서 나오고요. y값은 무조건 0보다 큰 값만 나오게끔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얘의 역함수를 만약에 구해서 이렇게 y는 x를 만약에 대칭을 했다라고 치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그림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를 이제 로그 함수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얘는 f의 역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지금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알 필요는 없는 거야. 그냥 상황을 설명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얘가 이제 역함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f는요. 만약에 x에서 y로 가는 함수라고 봤을 때 이 x는 정의역은 지금 실수 전체입니다. 아시겠어요? 실수 전체가 되고 요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은데 이제 그 공역은 뭐가 되는 거냐면 y가 0보다 큰 값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y 값이 0보다 큰 값만 나오게끔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얘가 이제 역함수가 됐으니까 이 gx라는 함수는 정의역이 누구냐면은 거꾸로 얘가 x가 0보다 큰 값만 나와요. 그죠? 역함수 관계니까 바뀌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치역은 뭐가 되냐면 마찬가지로 얘가 이쪽으로 돌아와서 실수 전체가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괜찮죠? 네. 자, 그럼 보세요. 만약에 f 합성 제가 gx를 한번 해보고 g 합성 fx를 한다라고 치면 두 개가 서로 역함수 관계니까 둘 다 항등함수가 되는 건 맞거든요. 아시겠어요? 항등함수가 되긴 하는데 얘는 봐봐. g라는 함수는 정의역이 누구라고? 0보다 큰 값만 나오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의 x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로 그리면 이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겠지? 근데 이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이 x가 여기에서 출발을 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여기서 이리로 갔다가 다시 거꾸로 이렇게 돌아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 실수 전체가 돼. 그래서 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 그냥 y는 x 전체가 된다고. 그래서 두 개가 서로 달라지지. 이해되겠어?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정의역 부분이나 원함수랑 역함수를 합성을 하면 항등함수가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순서를 바꾸게 돼도 항등함수가 되는 거 맞죠? 맞으나 그래프로 그렸을 때 이제 그 항등함수가 두 항등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일단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언제나 같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런 오해가 일단 있을 수 있어요. 맞죠? 네. 그래서 일단 그거를 하나 좀 정리해 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많이 쓰는 건 이제 이런 거죠. 두 함수가 1대1 대응이고 i가 항등함수면 두 개를 합성한 게 항등함수가 되면 서로가 반드시 역함수 관계가 성립된 게 맞죠. 그 왜 그러냐면 1대1 대응이란 이 전제 때문에 그런 거죠. 1대1 대응이 되면 뭐가 존재한다고?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양변의 역함수를 취하는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개는 서로 역함수 관계다라고 볼 수 있어. 다. 무슨 말이냐면은 F 합성 G가 있는데 얘가 I야. 일단 이것도 좀 이따가 제가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근데 만약에 얘가 1대1 대응이라고 치면 역함수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역함수를 합성하는 건 내 마음인 거예요. 존재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1대1 대응이니까 존재하거든? 그러니까 존재하니까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합성을 하는 거는 자유자재라고. 알겠지? 그럼 이게 이제 소거되게끔 돼 있고 F는 뭐가 돼? G의 역함수가 된다. 뭐 이런 얘기지 지금.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역함수 관계가 된다. 뭐 이런 얘기야. 듣지?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뭐야? 1대1 대응이 되느냐 마느냐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일단. 아시겠죠? 1대1 대응이 안 되면 이게 존재하지 않아서 양변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당연히 답도 뭐 우연히 맞을 수도 있으나 대부분 틀리게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세 번째.
이거는 이제 진행 방향에 대한 이야기인데 G 합성 F의 역함수를 하게 되면 이게 순서가 이렇게 바뀌면서 합성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아실 거예요. 네.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지. 얘가 지금 먼저 가는 게 F고 그 다음에 이게 G잖아. 그지? 그럼 이 함수가 지금 이렇게 대응되는 함수인데 그거의 역함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서부터 여기로 대응이 되려면 일단 G의 역함수가 먼저 되고, 그지? 그 다음에 F의 역함수가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거꾸로 뒤집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3개짜리도 마찬가지예요. 3개가 합성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니까 거기까지 그냥 그렇게 가볍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55쪽 잠깐 볼게요. 자, 요번에는 합성함수가 항등함수인 경우에 대한 생각인데 이게 일단은 명제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거기서 좀 난해하게 나올 수 있는 거를 좀 대비하기 위해서 일단 하는 것도 일단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나중에 가다 보면 이 부분이 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았을 때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같이 좀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자, 이번에는 합성함수가 항등함수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항등함수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제가 좀 나눠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냥 나눠서 설명드리지 않으면 너무 장황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얘기예요. F랑 G를 합성을 했는데 항등함수가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F랑 G를 합성을 했을 때 항등함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과연 G의 역함수를 F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보세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역방향으로 가는 이 명제는 일단 참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양변에 G를 합성하면 되니까요. 뭐 뒤로 합성하든 앞으로 합성하든 뭐 별 상관은 없어 어차피. 알겠지? 자, 만약에 F가 G의 역함수면은 여기다가 그냥 G를 합성하면 되잖아. 여기 앞쪽에다가 이렇게 G를 합성하면은 얘가 항등함수가 되니까 두 개 한 개 이게 나오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돼요. 근데 뭐가 안 되느냐면 이게 안 돼. 알겠지? 두 개를 합성을 했는데 항등함수가 됐다 해서 반드시 둘이 역함수 관계는 이걸 잘 오히려 헷갈려질 수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일단 아시겠죠? 두 개를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되면 반드시 역함수 관계인 것은 아닙니다. 자, 발레를 들어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가 지금 F 이렇게 G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가 만약에 1, 2고 여기가 만약에 A, B, C야. 그리고 여기가 다시 1, 2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렇게 대응되고 얘가 이렇게 대응됐어. 그럼 F라는 함수는 일단 괜찮지. 별 문제 없지. 함수로서 자격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얘도 이쪽으로 가고 얘도 이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게 만족이 됩니다, 여러분. 맞죠? 근데 여기서 3도 함수가 되려면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보냈어. 무슨 말인지 되겠니? 그럼 봐봐. 항등함수는 여기 1 넣으면 1 나와야 되고 2 넣으면 2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근데 1 넣었는데 1 나왔고 2 넣었는데 2 나왔어. 그러니까 합성을 했을 때 항등함수가 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렇다고 얘랑이 서로 역함수 관계냐라고 하면 아니죠. 역함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지? 왜? G라는 함수는 벌써 1대1 대응도 아닌데?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닌 거야 지금. 그래서 거짓이 돼. 그러니까 이런 게 기본적인 발레입니다. 자, 보세요. 근데 이게 되게 난해한 게 뭐냐면 또 상황을 다 다르게 하면 범위를 제한시키면 이게 또 맞는 말이 돼버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여러분 지금 이 발레는 결국에 어떤 상황에서 나왔냐면은
여기의 원소의 개수랑 여기의 원소의 개수가 달랐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거든요. 만약에 여기가 3개가 아니고 2개였다라고 칩시다. 이렇게. 그죠? 2개였다라고 치면 1이 어디로 가든 얘는 1로 가야 되고 만약에 얘가 이렇게 갔다고 해도 얘는 이쪽으로 가야 돼. 항등함수가 되려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건 서로가 역함수 관계가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이 똑같은 명제도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냥 이렇게 둘이 뭉실하게 G랑 F랑 합성해서 항등함수이면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다라고 치면 그건 거짓이라고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F의 정의역과 공역 정확하게 주어지고 G의 정의역과 공역 주어졌는데 여기 개수랑 여기 개수랑 똑같아 만약에. 알겠지?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성한 게 항등함수면 두 개가 역함수입니까? 라고 하면 그때는 맞다라고 하셔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그냥 일반론을 말씀드리는 거야. 그냥 모든 함수를 가정했을 때는 이 말이 틀린 말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외우듯이 하시면 좀 곤란하고 이걸 좀 이해해 주셔야 돼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우리 요 생각도 한번 해볼까요? 자, 뭐냐면 이렇게 대응 관계에서 말고 일반 함수식에서도 이런 반례를 찾을 수가 있긴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얘들아 fx를 x제곱이라고 치고 gx를 루트 x라고 했다고 칠게요. 오케이? 됐죠? 그럼 보세요. 만약에 f 합성 gx가 있고요. g 합성 fx가 있다고 칩시다. 됐죠? 자, 그러면 보세요. gx가 루트 x이므로 결국 루트 x가 여기 x에 들어간 거여서 얘는 루트 x의 제곱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루트 x의 제곱이니까 바깥쪽에서 제곱한 거니까 x가 돼요. 그러니까 뭐가 되지 지금? x를 넣었더니 x가 나오는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등함수가 된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또 볼까요? 자, 봐봐. 얘를 볼게. 얘는 이번에는 fx가 여기로 들어가요. fx가 x제곱이니까 사실 루트 x제곱으로 들어가겠죠? 루트 x제곱으로 되는데 루트 x제곱은 x가 아니죠. 절대값 x죠. 그러니까 이건 항등함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잘 보세요. 얘는 항등함수가 됐고 얘는 항등함수가 안 됐어요. 그러면 과연 얘 둘을 역함수 관계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볼 수 없다는 얘기죠. 왜? 봐봐. f라는 함수는 일단 이렇게 생겼어요. 기본적으로 1대1 대응도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1대1 대응이 아니잖아요. 1대1 대응은 그래프적으로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쭉 증감하던가 쭉 감소만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1대1 대응이 아니야 일단. 그러니까 역함수 자체가 존재 안 하는 케이스예요. 자, 보세요. 그리고 G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거지. 됐지? 자, 봐봐. 어차피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야. 이 부분은 항등함수가 아니니까 됐어. 그냥 신경 쓸 필요도 없어. 우리한테 헷갈림을 줄 수 있는 게 어디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저것의 반례란 얘기지 지금. 자, 두 개를 합성을 했는데 항등함수가 나왔다. 그랬을 때 과연 이거랑 이거는 서로 역함수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역함수 관계가 아니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되겠니? 됐지? 자, 이것 또한 어디서 발생을 하는 거냐면 봐봐. 이 첫 번째 반례도 어디서 나왔냐면은 F의 이 정의역, 그러니까 F의 치역이죠. 치역. 실제 치역이랑 G의 공역, G의 정의역, 미안해. G의 정의역이랑 일치되지 않은 것에서 일단 반례가 나왔잖아요. 오케이? 이것 또한 마찬가지야. 봐봐. G라는 함수가 지금 이거잖아. 먼저 이게 대응이 된 거거든? 그러면 정의역이 이렇게 됐을 때 y값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 y값이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지금 x값으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 이쪽만 건드리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안 건드리고 이 부분만 건드리다 보니까 얘랑 합성돼서 항등함수가 나왔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 부분은 뭐냐 이거야. 이 부분은 이런 느낌이란 얘기야. C 같은 느낌. 삐져나와 있는 느낌.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게 성립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근데 거꾸로는 괜찮다라는 거를 일단 기억은 해둡시다. 아시겠죠? 되게 벌써 난해하죠, 약간? 그죠? 예. 일단 그렇게 보시고,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도 한번 했던 거지만 f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고 g가 만약에 y에서 x로 가는 함수야. 알겠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둘 다 1대1 대응이야. 됐지? 둘 다 1대1 대응이어서 만약에 f 합성 g가 항등함수다가 됐어. 알겠지? 그럼 이 조건들이 모이면 어떻게 된다? f랑 g는 서로 역함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한 무조건 성립하는 명제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만족되고 둘 다 1대1 대응 관계라는 게 있어야 돼. 이게 주어져야 돼. 그랬을 때 이게 성립하면 이거는 무조건 성립을 하는 게 맞아요. 물론 역도 되겠죠. 아시겠죠? 역도 돼요. 네. 거꾸로도 됩니다. 자, 이건 뭐 증명할 필요도 없을 거고 그냥 일단 이거는 만약 맞는 명제니까 이제까지 계속 공부해왔던 그 내용이니까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세 번째. 만약에 이 조건을 몰라. 이놈의 1대1 대응인지 어떤지를 몰라. 근데 두 개가 서로 역함수 관계가 되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어떤 거냐면 만약에 F랑 G가요 1대1 대응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 두 개가 서로 합성을 해서 항등함수가 되었을 때 역함수 관계라고 말을 하려면 조건이 총 4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이런 조건들이 필요해요. F가 X에서 Y로 가고 이런 정의역과 공역 정확하게 좀 주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G도 마찬가지로 Y에서 X로 가는 함수여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 F 합성 G가 I가 되는데 대신에 이 I는 G의 정의역에서부터 출발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쓸게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네, 이게 성립하고 마찬가지로 G 합성 F도 항등함수인데 이건 F의 정의역에서부터 출발한 거니까 여기다가 제가 X를 쓸게요. 아시겠죠? 이거가 만족되고 F 합성 G가 만약에 항등함수라고 하면 F랑 G는 서로 역함수 관계라고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1대1 대응인지 아닌지 몰라도. 오케이? 더 까다롭지. 자, 봐봐. 자, 일반론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일단 하나, 둘, 셋, 4개가 돼야 돼요. 사실 이 두 개는 사실 여기 안에 좀 내포되어 있는 의미랑 거의 같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되는데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개를 합성한 게 항등함수인 거 말고 순서를 바꿔서 합성한 것도 항등함수가 되어야만 역함수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하나로는 부족하다는 거야. 왜? 이런 예들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가 I인데 만약에 거꾸로도 I였으면 역함수 관계인 게 맞아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는 역함수라고 말할 수 없고 저 두 개가 다 돼야 된다. 자리를 바꿨어도 합성을 해서 항등함수가 됐다라고 치면 서로가 서로에게 역함수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건데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그냥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냥 장황하게 막 식으로 쓰는 거는 막 너무 증명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자, 보세요. 어떤 거냐면은 자, 첫 번째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방금 했던 2번에서 봤다시피 이게 성립했을 때 만약에 F가 1대1 대응인 것만 확인되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건 별게 아니죠. 이게 F가 만약에 1대1 대응인 것만 확인하면 양변의 역함수를 취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괜찮잖아, 그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 이 네 가지 조건을 써서 F가 1대1 대응이라는 걸 밝혀줘야 됩니다. 그게 증명 과정이에요. 잘 보세요. 자, 뭐냐면 자, 만약에 지금 여기가 G부터 갔으니까 자 보세요. 일단 어떤 조건부터 쓸까요? 지금 요 조건부터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이 두 개를 다 써야 된다고 지금. 알겠지? 일단 1번 조건부터 한번 써볼게. 이 1번 조건에 의하면 이런 거야. 여기가 지금 y, x, y 이렇게 된 거고 여기에 있는 모든 값들이 여기에 있는 모든 값들로 대응이 돼야 됩니다. 똑같은 걸로. 그 뜻이죠, 이게. 1번의 뜻이. 아시겠지? 다시. 여기 있는 모든 값들을 넣었을 때 여기서 어치저치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모든 값들로 똑같은 값들로 들어가 줘야 된다고. 이해되겠지? 그지? 그럼 봐봐. 만약에 제가 여기서 임의의 y를 잡아요. 아시겠죠? 임의의 y를 잡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응이 돼서 여기가 뭐가 될 거냐면 gy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죠? gy라는 값이 만들어질 거고 당연히 합성함수가 만들어지려면 요 값이 요 범위 안에 x라는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 거 맞죠, 여러분? 그죠? x라는 범위 안에 있어야 삐져나가지 않아야 합성이 돼서 여기까지 도달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맞죠? 그럼 gy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 다시 일로 가서 뭐가 돼야 된다고? y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지 지금. 하나도 빠짐없이. 됐지? 그럼 결국에 이런 얘기지. 여기에 있는 모든 애들이 여기에 있는 모든 애들로 갖고 결국에 여기에 있는 함수값들이 다 대응이 돼서 여기를 갖다 다 채워줬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얘기예요. 요 함수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공역이 이거잖아요. 공역이 이건데 치역은 실제로 짝대기를 받은 애들이잖아. 여기에 있는 애들이 한 놈도 짝대기를 안 받은 애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래 여기 있는 애들이 통째로 여기로 다 와야 되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값들이 다 여기로 대응이 됐기 때문에 한마디로 여기에 있는 공역과 치역 실제로 짝대기를 받은 애들은 지금 같은 상태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공역이랑 치역이 서로 같다라는 조건을 일단 만들어낼 수 있어요. 뭐에 의해서? 이 1번 조건에 의해서.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봐봐. 지금 내가 노리는 게 뭐라고? F가 1대1 대응이 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 지금. 맞지? 근데 1대1 대응의 조건은 두 가지가 있잖아. 1대1 함수, 두 번째가 공역과 치역이 같다. 그죠? 근데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이미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남은 거는 1대1 함수가 되는 걸 보여드려야 되는 거라고 지금. 맞죠? 그러면 그 1대1 함수가 되는 거는 얘를 통해서 보여드려야 돼요. 2번 조건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에 이런 겁니다. 이번엔 여기가 이제 F고 여기가 이제 G야. 여기 X, 여기 Y, 여기 X.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넣은 값들이 그대로 나와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여기서 아무렇게나 잡아요. X1, X2를. 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요. 막 잡았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X1과 X2를 해서 여기에 대응이 됐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이제 FX1과 FX2가 나왔겠죠? 무슨 말인지 되시죠? 네. 이미 X1, X2에 대해서 FX1과 FX2가 지금 같은 상황이라고 쳐볼게요. 그냥 같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알겠지? 같은 상황이 됐어? 같은 상황이 됐어. 그러면 자 여기서 대응되는 얘가 여기서 여기 대응되는 얘가 G 합성 FX1이고 여기서 대응되는 얘가 G 합성 FX2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지금 된 거잖아 지금. 그러면 자 보세요. 얘는 당연히 누구랑 같지? X1과 같겠지. 항등함수가 돼야 된다고. 여기에 넣었던 애가
결국 여기가 돼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시 여기에 넣었던 애가 지금 x2가 된 거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봐봐. 여기에는 같은 값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G 합성 fx1과 G 합성 fx2는 원래 같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맞지? 이 두 개가 같은 값이 x값으로 들어갔으니까 함수가 되려면 x값 하나에 y값이 두 개로 쪼개지는 건 안 된단 말이야. 무조건 같은 값이 돼야 돼. 맞지? 근데 얘가 누구랑 같아? 다시 x1과 x2가 같다 이런 얘기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시 봐봐. 이 부분을 좀 지울게. 얘가 x1이고 얘가 x2야. 자, 결론 얘기할게. 얘이면 얘가 성립했어요. 얘이면 얘가 성립했다는 얘기는 결국 얘이면 얘가 성립했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얘가 함수값이 같으면 x값이 같다라는 거는 1대1 함수의 정의예요. 이해돼?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두 값이 같을 때는 필연적으로 x1과 x2도 무조건 같아져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1대1 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이 함수가 f라는 함수가 1대1 함수가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결론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지금 같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f는 1대1 대응이 되는 것이고 f가 1대1 대응이 되니까 양변의 역함수를 취해서 이거를 만들어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정리.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아무 없이 예이면 예이다. 틀림. 머릿속으로 박아놓자고. 됐지? 예이면 예이다. 틀림. 두 번째, 만약에 f가 1대1 대응이라고 치면 예이면 예이다 무조건 맞음. 역함수 취하면 되니까. 됐지? 세 번째, 몰라. f랑 g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1대1 대응인지 아닌지 몰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리가 바꾼 것도 항등함수가 되어야만 이렇게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음.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네. 그냥 일반적인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론 이 상황이 좁혀지게 되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지금 얘기하면 너무 난해해지니까 일단은 그렇게까지만 정리를 해놓을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약간 명제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힘든 얘기였는데 뭐 잘 들어주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의 그래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역함수의 그래프 거기 써놓은 것처럼 아주 심플하게 그냥 y는 x에 대해 대칭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y는 x에 대해서 대칭 관계인 게 맞는데 대칭이 돼 있으면서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함수이어야 됩니다. 대칭을 했는데 함수가 아니면 역함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만약에 뻔한 얘기인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함수가 있다고 쳐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럼 얘를 y는 x에 대칭할 수 있죠, 여러분. 대칭하는 건 지 맘이야. 대칭하면 돼. 대칭하면 뭐 요상한 모양이 나오겠지. 뭐 이렇게 생겼나? 뭐 이렇게 생기겠지. 맞지? 근데 그건 함수가 아니란 얘기지. 왜? 역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게 대칭돼 있다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본다는 얘기거든,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함수값을 이제 이 y 값을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함수값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그으면 y가 이 값일 때 x 값이 이렇게 돼 버리는 거니까 함수 값이 3개가 돼 버릴 거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y는 x에 대칭했을 때 함수가 되는 게 아닌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역함수라고 하는 거는 y는 x에 대해 대칭되어 있는 건 맞으나 그 대칭된 결과물이 당연히 함수가 되어야 하므로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패턴은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무조건 함수 자체가 원함수가 단조 증가든지 단조 감소가 돼야 됩니다. 그냥 쭉 증가만 할 거면 증가만 하든지 감소를 할 거면 쭉 감소만 하든지 이래야 된다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러면 별로 역함수 자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해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y는 fx라고 치고 얘들아 이게 이제 y는 f의 역함수인데 얘를 제가 편의상 그냥 gx라고 할게요. 얘가 이제 f의 역함수입니다. 되셨죠? 네. 만약에 요 점이 a, b라고 얘기를 하면요. 여기에 대응되는 이 점이 b, a가 된다는 건 잘 아실 거예요. 맞죠? 네. 그럼 한 가지만 더 추가해 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접선이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의 기울기가 P라고 칩시다, 여러분. 아시겠죠? 쟤의 기울기가 P라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서 얘의 기울기, 요 점에서의 이렇게 접선, 이렇게 지금 접선이 이렇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얘의 기울기는 뭐가 될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 오케이? 자, 이거 기울기가 뭐가 될까요? P분의 1이 됩니다. 역수관계가 돼요. 아시겠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그려볼게. 알겠지? 삼각형을 그려. 그럼 얘들아 요 길이가 있고 요 길이가 있을 거야. 맞지? 저기다가 내가 물감으로 이렇게 삼각형 그림 모양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도화지를 이렇게 접었다고 생각해 보시라고. 알겠지? 그러면 여기에 그 물감이 이렇게 묻어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물감이 묻어날 거야.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의 기울기는 얘분의 얘인데 얘에 해당되는 게 이쪽 길이로 바뀐 거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여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얘분의 얘가 P였을 때 거꾸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울기는 얘분의 얘란 말이야. 분모 분자가 바뀌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반드시 기울기가 서로 역수관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돌려서 생각해 봐도 돼요. 뭐냐면 y는 여러분 3x 어쩌고 저쩌고가 있어요. 아시겠죠? 얘를 만약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게 되면은 당연히 기울기가 얼마라고? 3분의 1x 어쩌고 저쩌고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돼요. 됐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기울기가 p일 때 여기에 기울기는 p분의 1이다라는 거 그냥 알고 계시면 유용하게 쓸 수가 있을 거야. 일단 문제 풀 때 괜찮게 쓸 수 있을 거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런 것도 한번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 어떤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y는 fx야.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대칭돼 있어서 뭐 이렇게 생겼다 칩시다. gx예요. 역함수입니다. 됐죠? 얘가 만약에 요 점과 요 점을 지난다고 칠게. 알겠지? 그래서 여기가 1,2라고 치고 여기가 3,7이라고 쳐볼게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만약에 요렇게 내려서 만들어지는 요 넓이가 있겠죠? 넓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보세요. 얘 대칭된 점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얘 대칭된 점이 이렇게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2,1일 거고 여기가 지금 얼마야? 7,3이잖아. 이렇게 될 거잖아 지금. 그지? 그래서 이 역함수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어가지고 이 만들어지는 이 부분에 또 넓이가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여기를 S2라고 얘기해 볼게. 여기가 S1이고.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는지가 대충 느껴지시죠?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헷가닥 뒤집힌 거니까 사실은 얘가 이 부분을 지금 마킹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를 뒤집은 게 지금 이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올려주면 이렇게 된다고 지금. 선생님 그림이 너무 이상해서 헷갈리지 마세요. 그냥 그게 원래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게 맞으니까,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S2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쪽 넓이로 바꿀 수가 있고요. 아시겠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라고. 만약에 문제에서 지금은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함수를 그렸잖아. 근데 안 그리고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했다고 쳐.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a, b입니다. 여기가 만약에 c, d라고 쳐요. 여기가 x축, 뭐 y축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시다. 아시겠죠? 그러면 x는 a, x는 c, y는 f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1 이런 식으로 설정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x는 b, x는 d, 오케이? 그 다음에 y는 f의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2라고 마킹했다고 치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라고 하면 역함수를 직접 그리시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왜냐하면 그리지 말고 푸는 게 좋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함수는 지금 원래 함수를 얘기하고 있고요. A에서부터 C까지니까 결국 이 부분의 넓이가 된다는 거는 어렵지 않게 아실 거야. 자, 근데 꼭 역함수를 그리지 않아도 이 그림 상태에서 역함수를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라 했지? 여기 와서 보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 와서 보면 돼. 여기 와서. 됐죠? 그러면 B에서부터 D까지 보라는 얘기는 결국 Y값이 B에서부터 D까지를 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됐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역함수까지의 넓이는 결국 이 넓이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이해돼? 알겠지?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다고 생각하면 결국 큰 직사각형에서 작은 직사각형 넓이 빼주면 된다.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자, 사실상 오늘 설명드렸던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이건 것 같아. 뭐냐면 원래 함수 그래프를 가지고 역함수를 지금처럼 그려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원함수 상태인 상태에서 그냥 이 자체에서 역함수를 보려면 여기 와서 보거라. 이 뜻입니다. 괜찮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역함수의 그래프에 관련된 얘기를 좀 했고, 네.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할까요?